네, 최근 자동차주를 보고 계신 분들 계실까 싶습니다. 특히나 완성차 종목들, 현대차나 기아,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최근 약세장 속에서 증권가에서는 그 대안이 되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 2차 전지, 자동차주는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결정적 투자 시간에는 이 자동차주에 대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기대할 만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자동차주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보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이 뭔가 여러 가지 산업의 사이클을 볼 때도 그렇고 주가 흐름도 볼 때도 사실 재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시는 섹터인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해서 오늘 주제로 잡아봤는데 일단 지금 자동차주의 업황을 보려면 재고 수준이 얼만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요. 이게 못 만들어서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대차 우리 얘기하는 거 맞죠? 현대기아차 다죠. 근데 제가 계속 자꾸 웃음이 나는 게 현대기아차 얘기할 때 지금 앵커님 뒤쪽으로 벤츠가 아, 그래요? 아니. 뒤쪽으로 백으로 이게 벤츠가 나가서 제가 잠시 좀 웃겨가지고 어쨌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재고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간단합니다. 이게 어쨌든 생산량 대비 판매량이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공급이 딸린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상반기 내내 지금 공급망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현대차도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가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수 소비재 같은 성격이 많이 크기 때문에 물론 소비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타격에서 조금 한 발짝 물러나 있다는 것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공급망 이슈가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업종들이 악재가 있었지만은 정유주가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유주 외 자동차도 아마 많이 부각은 안 됐지만은 자동차도 실적 괜찮았습니다. 1분기 때 1조 7천억이었고 2분기는 2조 원이 넘어가는 영업이 예상이 되는데 현대차는 아마 뒤에서 슬그머니 웃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하반기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상반기부터 마무리 짓게 되면은 일단은 공급망 그러니까 공급 쪽의 어떤 이슈를 좀 보게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자동차 주문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기 기간이 엄청났거든요. 1년 걸린 제가 제네시스의 GV 그 80인가요? 그 SV 차량을 문의했더니 신차를 받기 원한다면 1년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1년 뒤면 제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도 앵커님은 짧았어요. 다른 그래요? 분들이 1년 6개월, 2년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요? 제 주위에 대부분 한 18개월 이상 얘기 나왔었는데 1년이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 공급망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생산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에서 상반기에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가 계속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우크라이나 정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슈도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고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수요가 또 계속해서 우위를 보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급망 쪽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수요 쪽에서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제 또 긴축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금리 인상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공급망이 좀 딸리고 또 원자재 이슈가 있다 보니까 차량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시불로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할부라든지 리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 리스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필수 소비재 성격이 크다 보니까 이런 어찌 보면은 내가 구매해야 되는 구매 비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자동차 구매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공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수요적인 측면도 그렇고 상당히 조금 눈에 안 보이게 상당히 좀 좋은 환경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제네시스 저 차량이 참 예뻐요. 제네시스가 디자인을 정말 잘 뽑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 갔을 때 미국에 있었던 친구가 제네시스 차량의 오너 드라이버였거든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항상 미국 그 시민들이 물어봤다. 이게 무슨 차냐.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한 5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처럼 현대가 그렇게 많이 있는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더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쪽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을까요? 해외 시장?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배기가스 디젤 관련 게이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이 저는 견제한다고 봅니다. 아, 현대를 견제한다? 왜냐하면은 독일. 있죠. 그러게요. 독일 차에 화면을 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그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일본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 이렇게 위협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실전 판매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현대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 같은 경우는 네. 유럽에서 상당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상반기 1등 했어요. 네. 영국도 상반기 1등 했고 대부분 뭐 2등, 뭐 독일 같은 경우도 5위인데 독일 외에 많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1등 아니면 거의 2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자동차 업체들, 그 독일 정부에서 상당히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스갯소리 좀 드리고 싶고 네. 특히나 그 북미 쪽, 미국 쪽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저는 앨런 머스크가 좀 비꼬는 줄 알았거든요. 현대차가 잘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많이 네. 했었죠. 했었잖아요. 그런데 블룸버그에서 또 이제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아니구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점유율은 넘사벽입니다. 현대차가 9%고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상당히 격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도 뭐 넘버 2가 어딥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상반기 때 친환경차 판매량이 9691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팔린 건 하이브리드입니다. 55,902대를 판매를 했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성장폭을 보게 되면은 35%밖에 안 되고요. 네. 전기차 쪽을 보게 되면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34,518대를 판매를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현대차의 디자인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높아지게 되고 네. 또 실제로 타보게 되니까 승차감도 괜찮고 좋죠.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이제 앵커님께서 아쉬울 만한 얘기도 하나 드리면 이 현대차 전기차를 디자인했었던 그 디자이너가 이직을 했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요? 디자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갔대요? 어디로 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해외 기업으로 다시 갔나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아. 이게 원래 벤틀리 수석 디자이너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팰리세이드, 소나타 디자인이 이렇게 계속 너무 바뀌어왔었거든요. 예뻤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팰리세이드는 정말 저도 예쁘다는 거 했었거든요. 어떡하죠? 그러게요. 그게 그래서 정말 큰 리스크인데 왜냐하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강점이 그렇죠. 최근 몇 년 사이에 두드러졌거든요.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내부도 굉장히 잘 빠졌는데 어쨌든 디자이너가 이직을 했다.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이제 다른 완성차 기아나 현대모비스나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 수요가 여전히 좋거든요. 네.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 또 네네. 내년까지 봤을 때는 좀 기대할 만한 움직임들 실적이나 주가에서 나올 수 네네.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거기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저는 조금 전에 그 2분기 예상 실적 말씀했잖아요. 네. 2조가 넘는다 부분은. 근데 여기에 제가 주목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그 아시겠지만 차화정 장세 때 현대차, 기아차 상당히 잘 나갔던 기억 아시죠? 와, 차화정 그죠?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그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네.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아시겠지만은 현대차가 영업이익률이 8%를 넘어가게 되고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2조 원대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2조 원대 영업이익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냐면은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8년 만에 다시 2조 원대로 복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 죄송합니다. 그 2조 원이 나왔을 때 당시 주가가 24만 원대예요. 그러면 분기 기준으로 이제 뭐 증권사마다 틀리긴 한데 최대치를 한 2조 5천억 정도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2조 5천억이 나오게 되면은 1분기 1조 7천억, 2분기 2조 5천억을 합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2조 원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주가는 24만 원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가 앞으로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그 실적 대비 상당히 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2조 원대가 아닌 만약에 3조 원대, 4조 원대가 나오게 된다면 현대차 30만 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예전에는 아시잖아요. 싸고 성능 좋은 차. 네. 그러다 보니까 양적으로 많이 팔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비싸졌어요. 그렇죠. SUV라든지 맞아요. 전기차라든지 판매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비싸요. 근데 이 질 좋은 차량들이 이제 또 판매까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양적 성장이 동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인기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3조 원대, 4조 원대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는 그 미래의 일이지만 어쨌든 2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4만 원 구간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또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조금 악재가 됐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 봉쇄령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반기엔 이런 부분이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봉쇄령도 완화가 되게 되고 그리고 유럽 쪽 같은 경우도 판매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좀 해소가 되게 돼서 좀 더 판매량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추가적인 판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가 좀 꺾이고 있게 되면서 이 기대 인플레가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변수적인 측면에서 한번 참고만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네네. 증가하고 있는 수요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리고 사실 차가 뭐 앞서서 정말 필수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그런 재화로까지 많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비싸거든요. 네, 한 번 비싸죠. 살 때 집 사는 거 못지않게 고민을 하고 사는데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면은 차를 네. 바꿀 거를 좀 더 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은 우리가 놓을 수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앞으로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그 걱정 때문에 선소비가 이루어지고 미리 산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그럴 지금 금리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만약에 감당 안 될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소비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동차도 타격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뭐 주식시장이 변수가 뭐 올라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거라고 해서 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변수 요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기아차 그러니까 지금 15개 증권사에서 꼽은 하반기 유망할 종목, 투자할 만한 종목의 1, 2위가요. 기아차와 현대차였습니다. 기아차가 6명, 현대차가 5명. 그 뒤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과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 순위로 따지면 6인데 그것보다 기아차, 현대차가 그 상위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자료 화면으로 볼 텐데 이 우리나라 증권가에서 이 종목들, 특히나 자동차 완성차주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시장의 분위기고요. 주가는 사실 지금 이제 막 좀 고개를 들고 있어서 언제 다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하반기 내내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완성차, 현대기아차의 우리가 목표 주가, 지금 상황에서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 두면 좋을지 실적 베이스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가격대 보십니까? 이미 조금 말씀을 드려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분기 기준 영업이익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 24만 원? 24만 네, 원. 저는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에 한번 차트를 뭐 방송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 주가가 22만 원에서 20만 원 박스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2조 원대를 기록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 원대 회복이 되게 된다라면은 물론 단순 논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24만 원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한 9만 원대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24만 원, 기아차는 9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네. 사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자, 완성차 봤다면 이제 부품주도 봐야 되는데요. 오늘 뭐 부품주 가운데서도 현대위아, 만도 이런 종목들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품주는 뭐 완성차 오르니까 같이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배경이 있나요? 일단은 오늘 완성차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시장이 좀 괜찮아지게 되면서 이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좀 보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네. 들고 있거든요. 일단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오늘 현대위아, 만도 이런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근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좀 보거든요. 로봇? 왜냐면은 이 종목이 아시겠지만 종목에도 영향을 주는 변수가 종목, 업종,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어제, 오늘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상위에 있는 시장 이슈가 조금 해소가 되게 되면서 이제 현대위아라든지 만도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좀 보는 것 같은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로봇 쪽으로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로봇 제어 시스템 구축 역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협동 로봇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현대위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전기차 모멘텀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미국 전기차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회생 제동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엘리바마 그리고 조지아 1공장, 2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또 부품주 같은
같은 경우에는 또 자체적으로 가지는 이런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 팀장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부품주와 완성차주 두 업종으로 좀 나눠서 봤을 때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긴 하지만 고른다면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일단은 그전에는 이제 부품줄 제가 저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뭐 무겁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건 현대차를 대상으로 좀 말씀드리고 탑픽으로? 싶고요. 네. 어찌 보면은 제가 좀 실적 기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24만 원 간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조금 이제 부품주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부품주는 화신.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화신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엘리바마 현지 생산 구조를 가지고 네. 있고 어찌 보면 이 뭐 화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구형테크 같은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 뭐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와 납품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어찌 보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어쨌든 현대차의 좋은 점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들은 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1,300만 불을 투자해가지고 미국의 생산 법인이 부품 공장을 현재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터리팩 케이스라든지 그리고 뭐 MCU라든지 디지털 크루즈 같은 것들 앞으로 생산할 예정인데 이 증설을 그 엘리바마 공장 내 증설이 아니라 신공장을 만드는 뭐 일정을 현재 맞추면서 지금 증설을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생산과 부품 조달이 같이 맞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현대차든 전기차 생산이든지 판매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부분도 부각되게 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는 완성차에서는 현대차 목표 주가도 조금 더 높게 잡으셨거든요. 그리고 부품재관에서는 화신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